과잉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7년도에 30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이야기 나오네요. 공급 과잉이 한 280만 배럴 정도 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생산량으로 보이죠? 예, 하루 생산량입니다. 전 세계의 그 원유 하루 생산량이 한 1200만 배럴 정도 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 20% 정도의 양이 공급 과잉으로 해서 30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0불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석유 생산에 좀 차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셰일가스의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손익분기 정도가 한 50불, 뭐 45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헬기스를 뽑아내는 이런 쪽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석유 이외에 뭐 다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최근에 보면 AI 쪽으로 또 조 단위로 또 금액을 투여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 유가가 그렇게 상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한국에서 FSD,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의 그 기능이 일부 차종에 대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슬라가 해당하는 건 아니죠. 모델 X, 모델 Y 뭐 이런 고급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테스로는 한 2,000대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 같은 경우는 14 버전입니다. 지금 한국에 깔려 있는 게 12 버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 버전에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4 칩으로 딱 보면 AI 4 칩을 탑재한 하드웨어만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모델 X, 모델 3, 모델 Y 많이 팔린 모델들도 후에는 이 기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미국에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 예. 물가 상승률이 한 3배까지도 돈다. 한국보다도 훨씬 이제 그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AI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이런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전기차의 보급, 전력화, 전기화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산업 쪽에 적용이 되다 보니 이런 쪽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짤이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제미나이 3에서 만든 겁니다. 어, 제미나이 3가 보면 기존의 2.5하고 다른 점이 이 한글 표현이 굉장히 잘 된다. 과거에는 보면 제미나이로 이미지 생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글 비슷하게는 써졌었어요. 근데 이제 맞춤법도 아니고 그 한글을 좀 이상하게 표현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그림을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치워서 다시 한글로 타이핑을 집어넣거나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이번 제미나이에서 놀랬던 부분이 이 한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파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된다. 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 한글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거 보고 조금 놀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뭐 다방면에 막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피그마 메이크,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디자인이나 하는 것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것들이 이 캔바가 있고요. 한국의 소프트웨어로는 미리 캔버스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피그마라고 또 이제 많이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쪽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림에 대한 간단하게 그림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쪽의 내용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생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또 이 안쪽에서 제미나이 3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 3 프로가 이제 이미지 쪽에서 굉장하게 성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 소프트웨어도 되게 활용도가 높다. 지금 표현되는 것이 이제 이런 쪽에 그림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샘플 포맷을 일단 집어넣고요. 그래서 SVG라는 포맷, 그래픽적인 포맷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기존에 샘플이 있다 그러면 그 샘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내용, 저작권에 안 걸리는 내용으로 만들기가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볼까요? 피그마에서는 화면이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또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기능이 또 굉장히 또 광범위합니다. 이건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툴에 대한 내용이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챗GPT에 보면 뭐 어디 아랫게인가요? 얼마 저번 주였는 것 같은데 그룹 채팅에 대한 기능이 새로 들어왔죠. 그때 한국에서 처음
그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 되기도 했었는데 그룹 채팅 기능은 보면 과거에는 나와 챗GPT와 1대1 대화였다면 이게 다자간에 추가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한 좀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통적인 의견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쓸데없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 또 뭐 이렇게 전기 관련으로 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리즈로 해가지고 전력 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에 대한 인프라 쪽에서도 새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AC 교류를 사용하던 것들이 이제 직류 형태로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류 형태로 이 전기를 송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슨 시대로까지도 넘어갑니다. 지금의 AC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테슬라가 AC 방식으로 통해서 AC 변압을 자유롭게 변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면서 전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AC가 많이 쓰였었고 에디슨은 이제 DC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DC를 전압을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에 DC로 그 전압 변경이 쉽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 통전할 때 유리한 DC 쪽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통전 손실 이런 것들이 한 25% 정도 작다. 이게 제일 큰 장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이게 장점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기술적으로 나누면 전류형, 전압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형태의 반도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사이리스트 반도체, 그 다음에 IGBT라는 이제 반도체 이런 형태의 반도체들이 이 기술에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압형하고 뭐 전류형하고의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네요. 전기차발 전력 수요도 폭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 투자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배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배전이 뭘 의미하는가? 예, 전기를 이제 송전하는 데 있어서 송전이 있고 이제 배전이 있어요. 예. 송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이제 발전소에서 배전소까지 이제 이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송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배전을 받고 우리 집으로 오기까지의 이 과정들
이게 이제 배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기차하고 이제 배전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배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배전을 받아가지고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전기차에 충전을 시키는데 최근에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인덕션 들어가고 전기장판 많이 쓰고 예,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준 만큼 전기 쪽의 사용량이 그만큼 늘었다 보이죠. 보통은 이제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 설계를 해서 이제 지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최대치 용량의 한 반 정도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예,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전기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거의 뭐 최대 사용량 부근까지도 이제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시설 교체 없이 그냥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향후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급돼 버리면 이제는 지금의 용량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이제 바꿔야 된다. 배전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향후에는 급속하게 많이 늘을 것 같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많이 늘었죠. 예, 그래프상으로서 이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서 확인이 힘든데 그래서 23년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그 다음에 22년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예.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2년에 한 번 2배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에는 이런 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이 앞으로 좀 많이 교체나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메가와트에 이르는 초급속 충전 기술이 등장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초창기에 급속 충전이라 그러면 이제 이 메가와트로 따지면 0.05 메가와트 정도 수준을 이제 급속 충전이라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배 정도 되는 20배. 예. 예. 그 정도의 그 용량이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피크 전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양이죠. 예, 이 정도의 양은 지금 우리 회사 지금 본사 쪽에서 계약 전력이 한 300이니까 0.3메가와트 정도 되는 수준인데 남산동 본사의 한 3배 정도 규모에 되는 사용하는 전력 양 정도 된다. 그걸 이제 전기차에 이제 밀어 넣는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지금 이게 상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기술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봤을 때는 최고 수준은 한 350kW, 0.35 정도 메가와트 정도 되는 수준이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인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전 기술 만들어 놨는데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또 아시아 경제 이런 쪽에서도 또 다루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그 전기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이 뭐 되게 핫 이슈입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직류 배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쪽을 과거에는 굉장히 소외받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옛날 산업 뭐 이런 형태로 치부됐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관심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다 딸렸다고 생각. 예, 그래서 뭐 크게 이게 뭐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그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쪽은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메인은 이제 데이터 센터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수배전,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이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만 보더라도 이게 막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곡이 오면서 꺾여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퀄컴 이야기 드렸었는데 하여튼 퀄컴 뉴스가 최근에 좀 자주 보이네요. 음. 향후에 보면 NPU 이쪽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쪽 이야기고 이런 쪽을 이제 퀄컴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CPU의 특화 기능을 이제 GPU로 만든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GPU에서 특정 이제 연산, AI 쪽에 연산에 꼭 필요한 내용, 그리고 또 약간 계산을 단순화해서 만든 게 이제 NPU에 대한 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향후에 에이전트 형태로 간다 그러면 NPU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향후에는 백톱스라는 형태의 NPU 성능을 요구를 한다. 지금의 P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톱스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이 한 2배 정도 되어야 이제 AI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U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전력이죠. 지금 전기 때문에 난립니다. 예. 그 전기만 풍부하다 그러면 NPU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GPU만 써도 될 건데 지금 GPU로 전력 수요나 이런 것들을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PU를 써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요구가 되고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퀄컴이라면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PC에 들어가는 이제 CPU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향후에 NPU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신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